안녕하세요. 월계중학교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1학기 수학 강의로는 47차시, 그리고 2학기 수학 B 강의로는 0차시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할 내용은 닮음과 닮은 비는 과연 무엇인가 뜻을 정확히 알아보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내내 수학 B 시간에서는 닮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닮음이란 게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이 닮음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터넷에 검색해 봤을 때 나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이거 러시아에서 만든 전통 인형인데요. 마트리오시카라고 불린대요. 자, 이 인형은 작은 인형 위에 큰 것들을 계속 집어 넣어서 결국은 이 제일 큰 인형 안에 이 밑에 있는 모든 인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형들을 서로 줄이면 작은 인형, 또 줄이면 작은 인형, 또 줄이면 또 작은 인형, 이렇게 같은 인형 모양들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학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크기만 다를 경우 닮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음 동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닮음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선생님이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영상이 나오네요. 같이 잠깐만 볼게요. 영상 잘 보셨나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닮음, 즉 우리 영어로 similar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과연 수학에서의 닮음과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에서의 닮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학에서의 닮음은 이 두 줄로 요약 가능합니다. 먼저 어떠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즉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만든 도형이 다른 한 도형과 합동이 되면 우리는 닮음이라고 합니다. 합동이라는 거는 작년에 배운 개념으로 두 도형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를 우리는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 일정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닮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똑같은 도형 두 개를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쿠키처럼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얘를 적당한 비율로 줄이면 오른쪽 게 될 수 있고요. 이러면 우리는 이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새로운 사진이 등장했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선생님이 하나 더 갖다 놓고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옮겨서 증가시켜 볼게요. 지금 일정한 비율로 사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위에 있던 사진을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켜서 아래에 있는 사진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진 첫 번째 기역과 두 번째 사진 니은이 서로 닮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네 가지 도형 중에서 서로 닮은 도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보이는 1번, 2번, 3번, 4번 다 직각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으로 서로 모양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우리 닮음은 뭐냐?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서로 모양이 똑같아지는, 즉 합동이 되는 두 개의 도형을 닮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확대나 축소를 할 때 회전시키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번 도형과 2번 도형, 3번 도형과 4번 도형을 각각 2번과 4번과 맞게 회전을 시켜 볼 거예요. 그릴 건데요. 1번 도형은 오른쪽 아래가 직각이 되게 회전을 시키면, 자, 밑변이 이렇게 두 칸,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새로운 삼각형 1이 회전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회전이 돼서 나오게 되면, 자, 지금 같이 보면 2번은 밑에 있는 변이 두 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죠. 1번도 밑에 있는 변이 두 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밑에 있는 변이 두 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높이가 서로 다르죠. 높이가 서로 다르니까 1번과 2번은 확대 축소해서 합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닮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유사하게 4번도 한번 줄여볼게요. 자, 4번 우리 2번하고 맞추기 위해서 밑변을 다 두 칸으로 줄이고 있어요. 두 칸으로 줄이면 이렇게 두 칸 그려지고요. 그리고 반으로 줄었으니까 1.5칸만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4번을 2번하고 밑변이 똑같이 되게 축소시켰을 때, 자, 우리 축소된 4번과 축소된 2번 엄청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도 마찬가지로 닮음이 아니에요. 3번을 회전시켜 볼 건데요. 3번도 직각을 포함한 짧은 변이 밑변일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 반으로 줄일 거예요. 왜냐? 네 칸을 두 칸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줄이면 두 칸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었죠? 그러니까 반으로 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꼭지점과 아래에 있는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서 새로운 3번이라는 도형을 만들 수 있고요. 얘는 원래 있던 게 회전한 다음 축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면 2번하고 3번. 자, 밑변의 길이가 이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밑변의 길이가 하나, 둘,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두 개가 합동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3번을 적당히 축소시키면 2번과 합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2번과 3번은 두 개가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1번하고 2번은 회전시켰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딱 봐서 비슷하다고 닮음이라고 말하는 건 수학 시간에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서로 합동이 되는지 항상 높이를 체크해 줘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배워야 될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형 A와 도형 B가 합동이었을 때 A와 B는 합동이다 라는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자, 닮음도 마찬가지예요. 닮음이라는 거를 길게 글로 쓰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사용할 거예요. 이 기호는 영어로
similar라는 글자의 앞글자인 s를 딴 기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두 개의 삼각형 ABC와 DEF가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삼각형 ABC 닮음 삼각형 DE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합동일 때도 꼭지점을 대응하는 순서대로 썼었는데요. 닮음인 경우에도 두 개의 꼭지점은 각각 대응하는 대로 써야 한다는 게 수학적 약속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면 꼭지점 B와 대응하는 대응점은 꼭지점 E가 되는 거고요. 선분 BC와 대응하는 대응변은 선분 EF가 되고요. 각 A와 대응하는 대응각은 각 D가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왼쪽에 예로 적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D와 자 보시면 그 모양이 반대로 생겼죠.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데칼코마니에서 뒤집어야 닮음이니까 제대로 그려보면 자 EH 그러고 여기가 FG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사각형 ABCD로 썼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쪽에 쓸 때도 이렇게 돌아가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는 서로 닮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꼭지점 B에 대응하는 대응점은 두 번째에 있는 F 쓸 수 있고요. 선분 BC의 대응변, 선분 BC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대응변은 FG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각 D의 대응각은 우리 역시 네 번째 있는 문자니까 각 H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대응하는 순서대로만 정리할 수 있다면 대응변, 대응각, 대응점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방금 했던 것과 유사한데 좀 더 정리가 돼 있죠.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닮음일 때 A와 대응하는 꼭지점은 그림에서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만 기호에서는 첫 번째 A니까 첫 번째 있는 점 E가 대응하는 꼭지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변 CD와 대응하는 변은 CD가 세 번째, 네 번째 있으니까 GH가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분 GH가 대응하는 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각 D와 대응하는 각, D가 네 번째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있는 각 H가 각 D와 대응하는 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서 대응하는 변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는 닮은 도형인 삼각형 ABC와 삼각형 A', B', C'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선분 BC는 몇 칸을 가지고 있냐면요.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니까 3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대응하는 선분 B', C'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분 BC 대 선분 B', C'이 1대2 비율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선분 CA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4개 올라가 있고요. 선분 대응하는 대응변인 선분 C'A'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올라가 있어서 CA 대 선분 C'A'의 길이는 1대2가 된다라고 다시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 길이, 선분 AB의 길이랑 초록색으로 표현한 선분 A', B'의 길이로 직접 구해보면 길이의 비가 1대2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항상 1대2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닮은 B라고 부를 거고요. 앞으로 닮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닮은 B를 가지고 닮은 B를 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다시 닮은 B를 정의하면 두 개의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를 닮은 B라고 해요. 여기서 삼각형 ABC와 이것과 닮은 도형이었던 삼각형 A', B', C'의 닮은 B를 직접 구하면 1대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처음에 2랑 3의 닮음이라고 구했던 문제에서 삼각형 ABC라고 하고요. 삼각형 DEF라고 했을 때 이 두 삼각형 사이의 닮은 B를 구해볼 거예요. 먼저 서로 기호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 직각이 있는 부분을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점 A에 대응하는 대응점이 점 D, 점 B에 대응하는 대응점이 점 F, 점 C에 대응하는 대응점이 점 E라고 찾아내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E는 닮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닮은 B를 구해 볼 건데요. 닮은 B는 어떻게 구하냐?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B로 찾으면 돼요. 모든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B는 항상 같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기 쉬운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분 AB와 선분 DF가 대응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 길이는 모눈종이상에서 구하기 쉽죠. 선분 AB의 길이가 2, 선분 DF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우리는 선분 AB 대 선분 DF가 1대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두 삼각형 ABC와 두 삼각형 DFE의 닮은 B는 1대2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닮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닮은 B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이 다음 강의에 있는 퀴즈를 꼭 풀어보시고 닮음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수학 B 시간이 시작되면 닮은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선생님과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안녕.